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 몸 관리 신경 쓰실 일이 점점 많아지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서 무엇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까? 라는 생각에 오히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항산화제라는 것도 참 많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과연 내게 맞는 제품이나 영양소는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익숙한 이름인 비타민C와 조금 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둘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좋은 성분일 텐데 굳이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걸까? 둘 다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면서 건강하게 항산화를 챙기는 다양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비타민C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든가 코엔자임 Q10이 노화 억제에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혹은 비타민C는 요즘 별 효과 없다는데 하고 반신반의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사실 비타민과 각종 보충제, 영양제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는 워낙 많아 헷갈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산화 효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아, 이런 원리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더 흥미를 돋우기 위해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전 어느 시절에는 바닷길을 돌아다니던 선원들이 괴혈병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는데 알다시피 괴혈병은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래서 항해하는 배 안에 레몬, 라임, 오렌지 같은 과일을 비축해두는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한편 코엔자임 Q10은 우리 세포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물질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체내 합성량이 서서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둘의 역할을 각각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점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두 항산화제, 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만의 장점과 사용 목적이 확실히 다름을 알게 될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현재 어떤 영양소를 우선적으로 더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실 건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많은 팁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분명 배워가는 것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 편히 앉아서 저와 함께 비타민C vs 코엔자임 Q10 둘 중 어떤 항산화제가 더 좋을까, 혹은 어떻게 내 몸에 맞춰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항산화란 무엇일까? 우선 항산화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항산화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항산화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죠. 우리 몸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면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노화의 속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간단한 예로 사과를 깎아 놓으면 공기에 노출되어 금방 갈색으로 변하죠. 그게 산화입니다. 우리의 몸도 계속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제로 대표되는 비타민, 미네랄, 각종 영양소들인 거죠. 결국 항산화는 우리 몸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춰주며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은 이런 항산화 기능에서 모두 핵심적인 영양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 둘을 비교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용 목적이나 작용 방식, 그리고 우리 몸에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챙겨 먹어도 좋지만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는 보다 적합한 영양소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항산화가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더 요약해드리면 우리 몸의 신체 균형 유지, 면역력 증진, 그리고 노화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작용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제거 능력은 떨어지고 노화는 빠르게 진행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어떤 항산화제를 챙겨 먹어야 좋은지 하는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궁금증일 텐데요. 이제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 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 각각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둘째,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 원리.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이라는 이름답게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도 하죠. 사실 비타민C는 단순히 피부 미용이나 감기 예방에만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역할이 훨씬 다양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중요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뿐 아니라 뼈와 관절 건강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이 콜라겐이 충분히 합성되려면 비타민C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괴혈병으로 고생하던 선원들이 레몬 등 신, 과일을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잇몸이 약해지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항산화 관점에서 비타민C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C는 우리 면역세포의 기능을 보조하며 몸에 들어온 유해 요소들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합니다. 물론 비타민C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항산화제 중에서도 항상 리스트 1순위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중화작용 덕분입니다. 다만 비타민C는 체내에 저장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용성이어서 필요 이상으로 섭취된 것은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과일이나 채소 등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식습관이 편중되어 있으면 하루 권장량을 못 채우기 쉬워서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비타민C가 열과 공기에 의해 쉽게 파괴된다는 사실이에요. 레몬즙을 뜨거운 차에 넣으면 새콤하니 맛은 좋지만 뜨거운 온도 때문에 비타민C가 상당 부분 손실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차가운 레몬수를 마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 파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너무 뜨거운 온도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죠. 정리해보면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면역력 보조, 활성산소 중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매일 섭취해야 더 효과적인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엔자임 Q10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셋째, 코엔자임 Q10의 특징과 역할. 이번에는 조금 이름이 낯설 수 있는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 혹은 짧게 Q10이라고 부르는 성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조인자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음식을 통해 얻은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되도록 돕는 성분이죠. 사람의 몸은 에너지가 있어야 활발한 대사 작용을 할 수 있고 대사가 활발해야 노화나 질병으로부터 좀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 물질입니다. 비타민C가 수용성인 것과 달리 기름에 녹는 성분이죠. 이러한 성질 덕분에 세포막과 같이 기름 성분이 많은 부분에서도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주로 수용성 환경에서 작동한다면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 환경에서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몸 구석구석 다양한 지점에서 항산화를 강화해주는 셈이죠. 게다가 코엔자임 Q10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합성 능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수치가 점점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피로감이 누적되는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기가 힘들어지면 아무래도 원활하게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이 성분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심장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코엔자임 Q10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 심장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곧바로 약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했을 때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대사와 심장 건강, 그리고 지용성 환경에서의 항산화 작용에 탁월한 성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또 다른 방식으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돼요. 넷째, 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의 흡수와 복용 방법.
앞서 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 각각의 작용 원리를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고 관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잉 섭취하면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몇천 mg씩 고용량으로 섭취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를 하루에 나누어 먹거나 지속 방출형 제품을 이용해 조금씩 흡수되도록 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 흡수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에 섭취하거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이 함유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체내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몸에서 자연 합성되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4050대부터는 음식이나 보충제로 보충해주는 것을 고민해 볼 만합니다. 특히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서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용량을 정하는 편이 좋아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코엔자임 Q10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개인마다 소화나 위장 상태 등에 따라 흡수율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엔자임 Q10 관련해서 유비퀴놀 UBIQUINON과 유비퀴놀 UBIQUINOL 형태가 있는데, 유비퀴놀 형태가 상대적으로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연구가 종종 보고됩니다. 물론 제품마다 품질이나 제형이 다르니 가능하다면 믿을 만한 브랜드의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을 둘 다 적절히 섭취하려면 비타민C는 여러 번 나누어서, 코엔자임 Q10은 기름과 함께 이 정도로 간단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 내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무리가 가지 않게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을 함께 섭취하면 어떨까? 이번에는 비타민C를 먹을까? 코엔자임 Q10을 먹을까? 라는 질문에서 한 발짝 나아가서 아예 둘 다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충돌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비타민C는 물에 잘 녹는 곳에서, 코엔자임 Q10은 기름에 잘 녹는 영역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점, 그리고 각각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한다는 점 등을 떠올려보면 충분히 상호 보완이 가능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게 고용량으로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때로는 균형이 가장 중요해요. 다양한 항산화제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나 과일 등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제로 채운다면 좋겠죠. 실제로 영양제 중에는 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제도 있습니다. 물론 단일제 각각을 구입해 복용해도 되지만 편의성을 고려해 한 알에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용량이나 비율이 자신에게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죠. 여섯째, 항산화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 보충제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식단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보충제 복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생략해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패턴 때문에 음식만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시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우려가 생겨요. 하지만 가능한 한식 생활에서 항산화 영양소를 챙기려 노력해보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레몬, 오렌지, 키위,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이 있고, 시금치나 다양한 녹색 채소에도 비타민C가 조금씩 함유되어 있어요.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위가 약하다면 살짝 데쳐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특히 정어리나 고등어 등 기름진 생선, 견과류 등에 비교적 함유되어 있어요. 물론 그 함량이 보충제만큼 높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하죠.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 섭취를 지나치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양의 살코기나 생선을 섭취하는 것은 단백질과 함께 코엔자임 Q10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결국 음식을 통해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적절한 지방 섭취를 골고루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항산화 물질을 소모하게 만들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일곱째, 이 둘 외에도 놓치기 쉬운 항산화 관리 팁. 비타민C, 코엔자임 Q10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건강관리는 정말 종합 패키지처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항산화제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야 노화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둘 외에도 놓치기 쉬운 항산화 관리 팁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활성산소가 대거 증가하면서 항산화제의 소모가 빨라집니다. 사실 약이나 영양제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스트레스 관리예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온을 찾는 생활 습관 속에서 나만의 여유 시간을 갖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일 등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하면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꾸준한 운동은 세포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신체 전반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활성산소가 과잉으로 쌓이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심장도 더 튼튼해지니 코엔자임 Q10의 역할을 최대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항산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 몸이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미네랄과 비타민 B군 같은 보조 성분들도 충분히 섭취해 줘야 합니다. 결국 종합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베이스로 하고 여기에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등 특정 목적의 보충제를 추가로 넣어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휴식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밤을 새거나 무리해서 일하거나 마음고생을 오래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은 빨리 노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속 항산화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